1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응력 변형률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초기에 500메가파스칼의 인자 응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응력을 제거를 했는데 잔류 변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응력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응력 변형률 곡선을 타고 움직이겠죠. 그런데 500메가파스칼을 줬다 그랬으니까 이 첫 번째 기울기를 넘어서 한 여기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500메가파스칼까지 도달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하중을 제거를 하게 되면 얘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첫 번째 기울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초기 접선 탄성 계수를 따른다고 했죠. 나중에는 이런 설명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안 줘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첫 번째 기울기가 있죠. 이 첫 번째 기울기랑 동일한 기울기로 이렇게 다시 응력이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하중이 제거가 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잔류 변형률이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하중이 완전히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변형률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잔류 변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500메가파스칼을 줬을 때 발생한 초기 변형률이 있겠죠. 이 500메가파스칼이 가해진 상태에서 주어진 변형률이 있는데 얘를 초기 변형률이라고 하고, 그러면 잔류 변형률은 초기 변형률에서 탄성 변형률을 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 변형률이라고도 하는데, 회복 변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요게 지금 잔류 변형률이고 지금 여기가 초기 변형률이라고 했는데 초기 변형률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형광펜으로 칠한 이 부분을 우리가 탄성 변형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란 점에서 형광펜을 빼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이 잔류 변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초기 변형률과 탄성 변형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변형률부터 먼저 계산을 할 건데 지금 500메가파스칼을 줬다고 했죠. 그래서 500메가파스칼을 줬으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했고 여기 있다 그랬고 여기가 500인데 여기서 보면은 400일 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600일 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러면은 500메가파스칼일 때 입실론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얘랑 4와 16의 절반이니까 2분의 4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위에가 20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변형률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성 변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탄성 변형률의 특징은 뭐라 그랬냐면 얘가 하중을 줬을 때 이 첫 번째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첫 번째 이 삼각형과 여기 두 번째 빨간색 삼각형이 이제 닮은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1번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높이가 400메가파스칼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 여기가 500인데 얘가 기울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랑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탄성 변형률이 되는데 얘가 400일 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500일 때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겠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겠죠. 그래서 다시 좀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 요만큼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이걸 빼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4승이 있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승이 아니죠. 4승이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5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답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단순보가 있는데 집중 이동하중이 있고 등분포 이동하중이 이렇게 있는데 시점에서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C점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을 주고 어떤 점에 뭐 Vmax를 구하라고 하든지 뭐 Mmax를 구하라고 하든지 뭐 어떤 연직 반력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특정한 어떤 점에 무슨 값을 구해라 이러면 이제 이거는 영향선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향선 문제라고 했고 지금은 모멘트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C점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C점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을 그릴 건데 C점의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을 그려야 되니까 C점 모멘트 구속을 해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C점의 모멘트 구속을 해제를 하게 되면 C점에 이렇게 내부 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로 C점에 다시 이제 외력 모멘트를 가라고 했죠. 그러면 이 변형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밀러 브레슬러 원리에 의해서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과 책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론은 조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형상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값을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 값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점의 값이 궁금하니까 이 점에 하중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중을 주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그려보죠. 다시 원래 구조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중을 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중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영향선이 어떤 거냐면 MC에 대한 영향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하중을 여기다 준 다음에 MC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MC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MC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m, 여기가 8m니까 여기는 0.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가 0.8이고 여기가 2m죠. 그래서 여기가 MC니까 MC를 계산을 하면 얘가 1.6이 나오는데 이 값이 이제 여기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6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중을 제하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중이 10kN의 이동하중과 4kN/m의 등분포 이동하중이 있으니까 10kN의 집중 이동하중과 4kN/m의 등분포 이동하중이 있으니까 여기다 제하를 할 때 가장 크게 발생을 하려면 우선 여기 좀 지우고 여기에 10kN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4kN/m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우선 이 10kN이 1.6의 위치에 작용을 했고 그리고 4kN/m는 얘는 이제 등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에다 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면적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0m니까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0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16이고 이 아래 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16, 2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48이 나오게 됩니다. 15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기둥 구조가 있고 하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MN 단면에서 여기 MN 단면에서 A점과 B점의 수직 응력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A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A점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지금 이 단면을 누르고 있는 힘이 뭐가 있냐면 이 30kN이 누르고 있죠. 얘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단면에 여기에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30kN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30kN 때문에 A점에 발생하는 힘이 있겠죠. A점이 지금 여기 있는데 사실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밑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A점이 MN 단면은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얘가 누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P 이런 게 일단 있겠죠. 그리고 이 30kN이 이 축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을 시키냐면 이 축에 대해서 30kN는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I분의 MI 할 텐데 지금 A점의 위치가 단면의 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분의 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분의 M은 얼마냐면 30kN 곱하기 편심거리가 2니까 10cm니까 30kN 곱하기 10c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A점이 이 밑에 있죠.
지금 밑에 있는데 여기 점에 대해서 여기에 3kN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 점에 대해서 이 3kN이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모멘트를.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서는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갈 겁니다. 이 파란색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3kN이 이 A점에 플러스 인자응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쓰고 마찬가지로 A점의 위치는 끝단이기 때문에 S분의 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모멘트는 3kN 곱하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니까 여기는 지금 1m라고 표현이 됐죠. 그래서 여기 1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그마 A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시그마 B를 표현을 할 텐데 요거는 똑같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P가 똑같이 나오고 왜냐면은 여기도 지금 P가 이렇게 누르니까 그런데 이 빨간색은 아까는 이거를 괜히 지웠네요. 지금 아까는 P가 여기 있고 A점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A점은 여기 B점은 여기 있는데 이 하중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이 빨간색 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A점은 압축이라 그랬죠. 그런데 B점은 인장이 되니까 여기는 부호가 S분의 똑같이 30kN 곱하기 10cm로 부호만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도 지금 파란색 힘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여기 파란색 축에 대해서 이 3kN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랬냐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A점은 아까 인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를 했지만 B점은 이 화살표가 눌리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kN 곱하기 1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는 3kN 곱하기 10cm죠. 그리고 이거는 3kN 곱하기 1m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크기가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이 상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상쇄가 돼서 우리가 시그마 A는 시그마 B랑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A분의 P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0cm 곱하기 20cm가 있고 P가 30kN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5MPa 압축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두께가 일정하고 4분의 1이 제거된 무게 12파이뉴턴의 원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얘가 원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4분의 1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이 12파이뉴턴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 케이블 AB에 의해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이 받는 힘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케이블이 받는 힘을 이렇게 T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할 거니까 T 방향은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12파이뉴턴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3분의 1씩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렇게 4파이뉴턴씩 가게 되겠죠. 얘가 각각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4파이뉴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씩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케이블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가 지금 회전 중심이 어딘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겠죠. 원판이. 그런데 그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이 T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T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면 일단 여기는 뭐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원판이니까 얘도 R이라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 T가 이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 점에 대해서 T 곱하기 모멘트 8은 R 더하기 R이니까 이 R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이 초록색 점에 대해서 이쪽 힘과 이쪽 힘은 모멘트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동일하겠죠. 이쪽은 지금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니까 얘네들은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고려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얘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초록색 점에 대해서 T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죠. 그런데 이 4파이뉴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파이 뉴턴 이렇게 나올 건데 이 화살표의 도심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모멘트 팔이죠. 그게 모멘트 팔은 얼마가 되냐면 얘가 지금 4파이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반원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3파이분의 4R이 되겠죠. 여기는 3파이분의 4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3파이분의 4R이니까 이거를 는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T가 3분의 8 뉴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이거는 캔틸레버보가 있는데 문제에서 지금 고정단 B의 휨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한 집중하중 P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어떻게 이런 이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뭐뭐 하기 위한 이런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B점에 고정단 모멘트가 있겠죠. 플러스 방향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0이 되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0이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B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바로 잡으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전단력이 있겠지만 B점에서 잡게 되면 얘네들의 모멘트 팔은 0이니까 모멘트 평형 방정식에 써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B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을 건데 이쪽을 플러스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죠. 지금 미지수가 P 방향이 B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반시계를 시계죠 이쪽은. B점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모멘트 평형을 잡는데 미지수부터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P 곱하기 7m가 나오고요. 지금 B점을 기준으로 P가 모멘트 팔이 요만큼이니까 P 곱하기 7이 나오고 왼쪽부터 쓰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8kNm 나오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5kN/m 곱하기 4m가 있고 이거는 이제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된 거죠. 그 B점에 대해서 이 집중하중까지의 모멘트 팔은 2m가 됩니다. 그래서 2m는 0이니까 이걸 풀게 되면 P는 4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C점에서 내부 인지를 갖는데 여기 내부 인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게르보보의 B점의 수직 반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오른쪽부터 띄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어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0kNm/m고요. 여기가 RB를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2m, 여기가 1m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수직 반력이 있고 수평 반력이 있겠지만 외력은 없으니까 당연히 수평 반력은 0이고 얘는 지금 궁금하지가 않죠. 그래서 RB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RB가 플러스니까 이 초록점에 대해서 RB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을 건데 C점을 기준점으로 하니까 MC는 0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B 곱하기 2m가 먼저 표현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10kN/m 곱하기 3m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얘가 이제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도심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을 보면 도심 거리가 2m니까 여기다가 2m는 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RB는 얘랑 같으니까 얘가 여기가 15가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은 15k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캔틀레버보가 있는데 여기 스프링이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스프링에 상수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B점의 수직 변이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B점은 결국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발생한 변이를 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스프링은 델타만큼 늘어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스프링은 델타만큼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F는 K 델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스프링이 받는 힘은 스프링의 강성과 스프링의 변형량을 곱하면 우리가 힘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위에 있는 스프링도 밑에 있는 스프링도 강성이 K로 동일하고, 그리고 변형량은 위에 있는 스프링은 델타만큼 늘어났고 밑에 있는 스프링도 마찬가지로 델타만큼 압축이 됐기 때문에 F는 K 델타로 이 위에 있는 스프링과 아래에 있는 스프링의 힘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방향은 어디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스프링 힘이라는 것은, 스프링이 받는 힘은 얘는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복원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네들이 작용하는 방향은 어디냐면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되돌리려는 방향. 그래서 이 B점이 지금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스프링은 얘를 위로 잡아당기려고 할 거고, 밑에 있는 스프링도 위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스프링은 위로 F, 밑에 있는 스프링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방향도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구조를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P가 작용을 하게 되고 위에 있는 스프링이 F로 잡아당기고 밑에 있는 스프링은 F로 이렇게 미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가 이 B점을 얼마만큼 내리냐면 48 2i분의 5pl 3승만큼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두 개의 힘이 F가 위로 작용을 하는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3 2i분의 FL 3승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결국 얘네들이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최종 변이가 돼야 됩니다. 최종 변이가 돼야 되는데 이 최종 변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델타랑 같죠. 델타. 그런데 우리가 델타가 뭐라 그랬냐면 F는 K 델타니까 델타는 K분의 F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이에다가 K분의 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48 2i분의 5pl 3승이 있고,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 3 2i분의 2fl 3승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k 값이 2l 3승분의 2i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2i분의 2fl 3승이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3i분의 8fl 3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f를 계산을 해보면 몇이 나오냐면 48분의 5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128분의 5p가 나오겠네요. 얘가 5p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최종 변이 B점의 수직 변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델타를 계산을 하라고 한 거고, 델타는 K분의 F라 그랬죠. 그래서 F를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델타가 64 2i분의 5pl 3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지금 20번은 동일한 스프링 3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동일한 스프링이라는 것은 강성이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개의 강성이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체 막대가 있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각 델타, 2델타, 3델타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A, B, C가 델타, 2델타, 3델타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에 설명했듯이 F는 K 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힘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FA가 있겠죠. FA는 K 곱하기 델타가 될 거고요. 그리고 FB는 K 곱하기 2델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K는 다 동일하다고 했죠. 동일한 스프링이니까. 그리고 FC는 얘는 K 곱하기 3델타가 이렇게 될 겁니다. 3델타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W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Y축에 대해서 힘 평형 방정식을 쓰게 되면 K 델타 플러스 2K 델타 플러스 3K 델타 마이너스 W는 0이니까 6K 델타는 W가 되겠죠. 그러면 K 델타는 6분의 W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6분의 W, 얘는 6분의 2W, 얘는 6분의 3W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D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D를. 그럼 이 D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볼게요. 그럼 미지수가 지금 D니까 이 초록색 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A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게 되면
이 초록색 점에 대해서 W가 D의 모멘트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WD가 먼저 표현이 되고, 이 FA는 초록색 점을 지나니까 표현이 안 되겠죠. 그리고 FB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6분의 2W 곱하기 모멘트팔이 여기가 1m라 그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얘가 6분의 3W가 초록색 점에 대해서 총 2m죠. 그래서 2m는 0이니까 이걸 풀게 되면 D가 3분의 4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